안녕하세요, 머머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여행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세계 여행을 관련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사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비용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두 부부는 세계 여행 비용을 얼마를 가지고 떠났을까? 그리고 얼마를 썼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도 다른 여행자분들 보면은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총 들었던 비용, 총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총 103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별 이동을 했는지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영국에 지인이 있어서 영국에 갔다가 또 다시 프랑스로 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일주를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죠. 스위스에서 이제는 이탈리아에서는 몰타에서 프라하 체코를 가고요. 그래서 체코에서 크로아티아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파리로 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를 저희는 했고요. 여기서 없는 한 개국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저희가 스트라스부르에 갔을 때 그때 독일을 한번 당일치기로 갔다 왔던 거. 원래는 저희가 몰타나 아니면 크로아티아 정도에 갔을 때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로코까지 가는 일정을 저희가 일단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집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서 급하게 또 한국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여행을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103일간의 여행을 했고 9개국의 31개 도시를 저희가 돌았습니다. 본 나라를 보면은 9개국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100일이면은 뭐 20 몇 개국, 30 몇 개국까지 가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그 대신 저희는 도시를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31개 도시를 돌았는데 그게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 루트긴 한데요. 저희는 좀 한 곳에 가면은 일주일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뭐 3일 정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 좀 여행 일정을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네, 103일간 했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더 꼼꼼하게 이 정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정산을 해봤는데 정산을 해본 결과 준비 비용은 485만 680원 정도 들었고요. 현지에서 103일간을 사용한 비용은 1,723만 6,739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하니까 2,208만 7,419원이 들었습니다. 네. 2명이서 저희는 부부 여행을 했기 때문에 2명이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당으로 치면은 한 명당은 1,000만 원 좀 넘게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고 경비를 이렇게 꼼꼼하게 토탈 비용을 내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저렴하게 되게 알뜰하게 다녀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면 괜찮은 금액 아닌가요? 하긴 저희가 대신 뭐 남미나 그런 아프리카 쪽은 안 가서 이런 비용이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총 금액에서 더해지는 게 준비 비용이 있잖아요. 그 준비 비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노트북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노트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 비용에는 저희 항공권이 들어가요. 베트남 항공으로 저희가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끊고 갔어요. 한번 스탑오버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경유지인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좀 여행을 하다가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왕복 항공권을 끊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대부분 편도를 끊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좀 쫄보라서
쫄보라서 영국을 갈 일정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출입국 심사가 워낙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리턴 티켓, 다시 돌아온 티켓이 없을 경우에는 입국이 아예 거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일부러 이제 돌아오는 티켓을 끊어서 간 거죠. 현지에서 얼마든지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을 머물고 티켓을 날짜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이제 항공권을 끊었던 게 1인당 63만 원 정도에 되는 왕복 항공권이에요. 그래서 파리로 가는데 왕복인데 63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런데다가 스토어까지 공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티켓은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나중에 취소 수수료를 머물더라도 왕복 항공권을 일단 끊고 가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와이페이모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끊었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전화해서 한국어로 이제 항공권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대행사에서 파는 항공권을 저는 구매를 해서 갔습니다. 큰 금액은 이제 항공권을 구매했고, 두 번째는 여행을 가니까 기록에 대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처음 이제 가보고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폰 카메라가 이제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신상보다 좀 아래 단계였나? 라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바꿔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비용이 이제 70만 원 좀 넘게 7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만 찍기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액션캠, 비디오로 영상으로 좀 찍을 수 있는 걸 가져가자라고 해서 중고로 그 당시 52만 원을 주고 중고로 액션캠을 구매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비용으로 들어갔던 거는 이제 외장 하드 4테라짜리를 저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가 21만 2천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유심을 6개나 사갔습니다. 네, 유심 6개 구입 비용이 22만 7,500원. 베트남 빼고는 거의 유럽을 돌기 때문에 이제 3심이라는 거를 샀어요. 그래서 3심은 거의 웬만한 유럽은 다 터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최고는 통화 옵션이 되는 거를 가져갔고, 저는 그냥 일반 이제 데이터만 터지는 걸로 해서 6개를 미리 구입해서 갔습니다. 현지 갈 때마다 이제 유심을 계속 사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아예 저희는 그냥 6개 한꺼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여행은 처음이다 보니까 배낭을 이제 구입해서 갔어요. 이제 저는 킬리 배낭을 한 15만 원 정도에 이제 구매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펀딩을 통해서 새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간 편이고요. 최고는 중고로 이제 캐리어도 되고 배낭도 되는 그런 이중으로 다 되는 캐리비라는 브랜드의 이제 배낭을 중고로 구입해서 15만 원에 구입해서 갔습니다. 크게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여행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이제 여행자 보험이 됐던 것 같고, 3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장기 거주 아니면 유학생 보험 이런 보험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갑자기 확 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한 150일치의 보험을 이제 들고 갔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거의 53만 7,580원, 거의 50만 원 가량이 되는 보험이 나왔죠. 한 번도 보험을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에서 한번 병원을 가긴 했는데 비용이 좀 저렴하게 나와서 딱히 보험 청구는 하지 않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자잘하게 여행 용품들을 구입한 비용들이 있어요. 운동화나 선글라스, 여행 책자, 그다음에 쿠커, 자물쇠, 보조 배터리, 침낭, 수저 세트, 스포츠 타월, 도시락 용기 이런 되게 잡다한 그런 여행 용품들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의 58만 원 정도? 꽤 되죠, 이런 비용들.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이제 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렇게 해서 준비 비용을 저희는 485만 680원. 그래서 저희가 준비 비용이 이렇게까지 더 많이 든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준비 비용이 꽤 든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남미를 가게 되거나 하면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 비용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 두고 가야 된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태블릿 PC도 이제 구매해서 갔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되게 중국 제품에 잘 이름도 못 들어본 걸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와서는 그거를 진짜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아이패드를 사서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45만 원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준비 비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소개 안 해드린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렇게 여행할 때 채국이 이렇게 나라마다 일자별로 돈 쓴 거 다 정리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꼼꼼하게 정리하고 컴퓨터에도 이렇게 옮겨놓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출 관리를 했고요. 갔다 와서도 이거 참고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썼던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채군이 다 모아놨어요.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채군이 정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영국에서 찍었던 2파운드 초상화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것도. 이제 현지에서 과연 어떻게 금액을 썼는지 저희가 갔던 부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가장 사악했던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 비용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물가가 되게 괜찮았던 곳, 동남아 빼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는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저희는 여행을 어떻게 했냐면요,